근데 초창기 때 엔비디아가 이제 그런 회사들의 손을 대기 시작을 했을 때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갑자기 왜 보안 회사 시만텍을 살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그림이 보였던 거죠. 이 경영자의 해안인 거죠. 이 시장의 변화, 기술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보고 AI가 앞으로 주류 산업이 됐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소프트웨어라든지 보안, 네트워크 이런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그때 간파를 했고 기업의 모습을 굉장히 오랫동안에 걸쳐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우리 기업들은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제조를 한다. 잘하죠. 예,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니까. 하지만 과연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폭넓은 이 다각화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경영진이 과연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가 반도체 역량을 여기서 더 AI 시대에 맞춰서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종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믹스 경제훈풍 시작합니다. 연준의 빅컷에 이은 중국 당국의 대규모 경기부양 패키지 발표로 글로벌 주요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가지수는 5년 만에 처음으로 9월의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또 잠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벤트와 재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장.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승우 센터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지 바쁜 일정이 좀 예상이 예. 되는데요. 예,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주식시장에 뭐 최근에 정말 어그로를 끌어왔던 네. 메모리 반도체 겨울론 네. 이게 좀 둔화되는 모습이죠. 이제 센터장님이 앞서서 말씀을 하시기를 견고한 HBM 수요로 인해서 이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큰 조정을 받기보다는 소프트 랜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네. 조금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지금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PC 수요가 조금 생각보다 안 좋다든지, 예를 예. 들면 AI 노트북이 상반기 때 이제 채널에 많이 그 셀인이라 그러죠. 이제 깔렸는데 이게 일단 소비자들의 구매가 그렇게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이제 중국 제조사들 중심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그 빌드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수요를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고 채널에 그 막대한 물량을 네. 공급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잘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재고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연초나 뭐 작년에 기대했던 것보다 올해 연간 PC나 스마트폰 수요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그 두 가지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내려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이제 모건 스탠리 뭐 남의 회사에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예. 거기서는 이제 HBM이 공급 과잉에 들어갈 거다. 예를 들면 뭐 내년도에 수요는 150억 기가비트인데 공급이 250억 기가비트에 달해서 무려 67%의 오버서플라이가 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을 했는데 그렇죠. 저희는 뭐 그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HBM이 워낙 견고하게 받쳐줄 거는 저희는 보고 있어서요. 좀 내려가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HBM이 수익성이 더 좋기 때문에 많은 D램 업체들이 HBM 생산으로 물량을 막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안 좋아도 그 안 좋은 구간이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젠스당 CEO가 블랙의 수요가 미쳤다 할 정도로 진짜 이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게 살짝 조정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견조한 수요가 이어질 것이다. 네. 근데 이제 9월 이제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주가를 이제 보면요. 네. 일단은 희비가 좀 엇갈립니다. 네, 많이 갈라졌죠. 그렇죠. 9월 한 달치인데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ASML이라든가 삼성전자는 주가가 하락했고요. 네. 반면에 TSMC라든가 AMD라든가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인텔은 주가도 올랐어요. 네. 같은 반도체 업종 주가가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지금은 제가 볼 때 9월 한 달은 그냥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막 섞이면서 좀 엇갈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ASML은 모건스탠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금투세 역량이 국내 시장에 상당히 큰 임팩트를 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기폭제가 됐죠. 사실은
좀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마이크론이 절대 그런 일 없다. 우리는 실적이 있으면 좀 좋아진다. 그렇죠.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일단 메모리 주식인데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올랐고 삼성은 뭐 메모리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HBM의 부진에 따라서 뭐 반등에 동참을 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거시 환경은 굉장히 아직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런 양호한 일단 고용 데이터도 좋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정보다는 골디락스 네. 아주 온화한 상태가 계속되는 그런 네. 기대감이 높아졌고 제일 중요한 거 AI 산업이 이제 피크다, 피크아웃이다. 이게 논란이 좀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AI 피크아웃 논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동안 뭐 과수요가 있어서 이거 크게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비관론인데요, 사실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이낸셜 마켓에서는 이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그런 부담을 좀 느껴서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뭐 AI 버블이 꺼진다 이렇게는 저희는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AI 붐이 이번까지 세 차례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1차, 2차 때는 그 이후에 이제 붐 앤 버스트가 나타난 거죠. 버블이 터진 일이 있었는데 네. 그 이유를 보면은 1차 겨울이 터질 때는 이게 이제 베트남 전쟁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재정이 고갈이 난 상태였고 당시에 AI 개발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재정 지원이 뒷받침이 안 되면서 이제 연구 자금이 확 줄어들면서 이제 버블이 꺼졌고 2차 때는 이제 기술들이 어느 정도 그 이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쭉 네. 발전을 했는데 문제는 반도체가 없었어요. 그 연산을 돌릴 수 있는 반도체가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버블이 꺼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미국 정부가 물론 이제 재정을 많이 풀었지만 앞으로도 지금 더 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풀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은 정부 주도의 그런 개발이 아니라 기업들의 자체적인 그런 개발 수요가 되게 많기 때문에 계속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AGI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아직은 굉장히 먼 이야기입니다. AGI가 뭔가요? 그 일반 인공지능,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 AI.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사실 AGI가 정말 발생하게 되면 우리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우리 이제 생활에 일 다 깔린다는 얘기죠. 예. 근데 아직은 뭐 거기까지 굉장히 멀리 남아 있고요. 또 지금 AI가 너무 좀 과열됐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 주식 시장에서 과열이 일부는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예를 들면 기업체들 중에서 지금 업무에 AI를 그렇게 적극 활용하는 기업들이 과연 몇 %나 되냐. 그렇죠. 아직 별로 없거든요. 아직은 아니죠. 예, 아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아직 있다. 그렇게 보면은 뭐 일시적인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따른 뭐 일시적인 조정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거니까. 근데 뭐 이 AI 버블이 3차 버블이 이제 터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는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센터장님께서 2주 전에 한 포럼에서 말씀하시기를 AI 피크아웃 논란은 시기상조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캐즘이 이어질 수 있다. 살짝. 예. 그렇지만 3차 AI 보면 또 더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네. 이 캐즘은 사실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지금 AI 투자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많이 됐는데 과연 그걸로 인한 실제 기업들의 뭐 이익 증가 이런 것들이 과연 나타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뚜렷한 그런 결과물이 없다 그러면 좀 둔하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그 해외 기업들 내용들 쭉 봤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죠. 매출액 그 변화는 크게 없었지만 예. 마진이 좋아진 기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유통업체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월마트라든지 뭐 타겟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보면 실적이 좋았거든요. 실적이 좋았는데 그럼 그 회사들이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느냐? 사실 그거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매출 증가보다 이익 증가 폭이 크다는 얘기는 저희가 볼 때는 결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겠죠. 유통업체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를 적용을 하면서 어떤 경영 효율성을 높여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게 뭐 확산은 안 됐지만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일시적인 그 불일치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기업들의 AI 투자는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네. 또 일부 기업들은 AI를 활용을 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결과물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세계 경제 규모 대비해서 반도체 산업 매출액 비중이 전 이번에 이 통계를 좀 보면서 처음 느꼈는데 24년 기준으로 0.57%밖에 안 돼요. 저는 네. 이거보다 많을 줄 알았는데. 네. 근데 반도체 산업 최종 매출 규모가 5,275억 달러니까 뭐 시장 자체로 보면 절대적인 규모는 아니다. 네. 오히려 뭐 반대인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경우는 얘기 달라요. 네. 그죠? 반도체 산업이면 국가 전략 사업이기도 하고 또 SIA 통계 기준으로 보면 한국 반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4%. 네. 꽤 높은 상황입니다. 글로벌과 한국 경제에서 이 K 반도체 현 주소 이거를 정확하게 좀 위치를 알아야 네. 앞으로 이제 한국 반도체가 어떤 방식으로 좀 뻗어 나가야 될지가 예상이 될 텐데 진단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그 각 산업의 매출액을 더한다 해서 GDP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이게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참고 삼아 비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반도체가 5,270억 달러인데 예를 들면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는 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로 얘기를 돌리면 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GDP는 약 1.7조, 1.7조 달러, 1.8조 달러 정도 되는데 반도체 수출액은 한 1,300억 달러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반도체 우리나라 매출액은 얼마냐? 한 8%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전 세계 평균은 0.57인데 네. 우리는 8%가 넘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에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얼만큼 중요하냐? 전 세계 평균보다 15배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뭐 이렇게 수치로 단순히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게 이제 현실에서 보면은 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반도체 매출에서 한국이 차지한 게 14%. 그거는 이제 최종 제품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매출액을 다 더해봐서 이거를 계산해봤더니 훨씬 낮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딱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주식의 시가총액. 네. 그걸 각 나라별로 점유율을 좀 따져보니까 뭐 당연히 미국이 압도적이죠. 66.3%가 미국 기업이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2등이 어딜까요? TSMC. 2등이 대만이 12%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유럽이 7.5%, 중국이 6.6%, 한국은 4.7%입니다. 취약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고 또 우리가 되게 반도체 잘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장에서의 평가, 글로벌에서 보면 아니다. 주식시장에서 평가는 한국 반도체가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낮은 경우 그 우리의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는 게 있을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우리의 지금 뭐라 그럴까 장기적인 이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라는 것들을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전략 이 산업인데 국가 전략 산업인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좀 위기가 아주 증폭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굉장히 걱정스럽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로 이제 뭐 선두권을 달려왔고 하는데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엔비디아로 이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완전히 지금 얘기가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네. 우리나라 업체들이 과연 여기에 이제 종속되는 구조로 계속 갈 것인가? AI의 미래에 비친 K 반도체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이게 진짜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AI 시대의 K 반도체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예, 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AI 반도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AI 전체로 봐야 되는 거지. AI 반도체 특화 그 한정져서 보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AI 반도체의 대표적인 회사라고 이제 얘기하는 회사들이 엔비디아, 그다음에 그렇죠.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 브로드컴, 엔비디아는 이제 뭐 차치하고 브로드컴의 최근에 그 M&A 이력들을 보면은 주로 반도체 회사를 인수를 한 게 아니에요. 주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네트워킹, 그다음에 보안, 클라우드 이런 쪽을 인수를 해서 결국에 이제 지금의 모습을 갖췄던 거죠. 사실은 그 작업은 거의 한 10여 년에 걸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초창기 때 엔비디아가 이제 그런 회사들의 손을 대기 시작을 했을 때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갑자기 왜 보안 회사 시만텍을 살까? 뭐 이런 의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그림이 보였던 거죠.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이 경영자의 해안인 거죠. 이 시장의 변화, 기술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보고 AI가 앞으로 주류 산업이 됐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죠.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소프트웨어라든지 보안, 네트워크 이런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그때 간파를 했고 기업의 모습을 지금 뭐 굉장히 오랫동안에 걸쳐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우리 기업들은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제조를 한다. 잘하죠. 예,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니까. 하지만 과연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폭넓은 이 다각화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경영진이 과연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가 반도체 역량을 여기서 더 AI 시대에 맞춰서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종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숙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뭐 바쁜 날이 되실 거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좀 이따 나오겠죠.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10조 넘어야 될 텐데요. 이걸 좀 지켜줘야지. 뭐 2분기에는 11조 정도 나왔으니까, 그죠? 영업이익. 네, 10.4조였죠. 10.4조. 그렇죠. 10.4조죠. 예, 정확하게는 국내 이 시장 반전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데 이 잠정 실적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뭐 한 10조 내외로 보고는 있는데 이게 뭐 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여의도에서 이제 들리는 네. 그런 아직 공식화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네. 있었는데 일단은 그겁니다. 2분기 실적이 이게 뭐 트리거가 될 거냐, 아니 3분기 실적이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실적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네, 이미 지나간 실적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번 3분기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과연 삼성이 변할 수 있는지. 지금 삼성은 가장 큰 문제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변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렇죠. 네. 과연 그런 모습을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 뭐 대표적으로 HBM이겠죠. HBM 그렇죠. 얘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실 뭐 아직도 정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시장에서 그냥 의심을 품을 정도로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진짜 네. 다시 5만 전자냐 뭐 이런 식으로 장중은 5만 원까지 가고 네. 어저께 6만 1,000원에 끝나긴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 삼성전자를 굉장히 요새 내치고 있어요. 지금 한 달 가까이 10조 원 정도를 내다 팔았거든요. 투자 심리가 급격히 이것 때문에 좀 악화가 됐는데 3분기 실적 나오면 좀 이게 다시 좀 리커버리가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좀. 일단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고 예. 뭐 심지어는 그 메모리 한 30년 동안 1등을 유지해왔던 메모리에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 역전당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투세 영향도 있어요. 금투세 영향 때문에 일단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은 심정들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 어차피 지금 이제 주가는 안 좋은 거 다 알고 반영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PBR 1.1배 수준까지 왔고요. 네. 아주 단기간에 지금 30% 이상 이제 급락을 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제가 안 좋은 얘기 말씀드렸지만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뭐 다른 건물에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분인데 뭐 뉴스에 그 엘리베이터 뉴스에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니까 막 걱정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도 봤고 심지어는 뭐 식당에 서빙해 주시는 아주머니들도 막 걱정을 하시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좀 걱정이 좀 과도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이 지금 안 좋다 하지만 분기 10조를 벌거든요. 물론 그렇긴 하죠. 네, 분기 10조를 벌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거는 맞지만 그래도 아직은 힘이 남아 있고 그 안 좋은 부분들은 밸류에이션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뭐 단기적으로는 좀 여기서 뭐 더 하락한다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잘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잘 속칭 잘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 좀 그렇지 못한 약간 그런 처지가 됐는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제까지 메모리 반도체에서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지 그 누굴 따라가는 2등 전략은 써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네. 이게 앞으로 1등 전략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충족돼야 된다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은 좀 안 해보셨습니까?
삼성이 뭐 2등 전략을 한 건 아니고 물론 어쩌다 보니까 2등이 된 거죠. 하고 싶어서 한 건 네. 아니지만 2등인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네. HBM 마이크론도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 좀 뭔가 좀 추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좀 쓸데없는데 좀 많이 분산이 된 부분들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이거를 다시 원래 이제 삼성의 코어 경쟁력은 결국 메모리잖아요. 그래서 네. 메모리에서 일단 좀 더 다져놓고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대기업 뭐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네. 국가 경제하고도 연결이 돼서 걱정은 안 할 그렇습니다. 수가 없다. 뭐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정말 돌파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이승우 센터장님 모시고 오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